여러분, 번영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 침실은 잘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껏 만났던 모든 부자분들 침실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네, 편안한 휴식만이 최고의 에너지를 만들어 가정에 번영을 가져오게 한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잘 쉬어야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해야 부자가 된다는, 성공을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실 때 잘 쉬어야 합니다. 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시려면, 부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능률입니다. 적게 일하더라도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수단, 바로 집중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집중력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건강해야 합니다. 물론 이 건강은 혹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여러분, 혹사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또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을 번영하도록 만들어줄, 행복하게 만들어줄 침실 풍수법입니다. 첫 번째, 침실에 꽃을 두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집안에 꽃을 둡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방에 있다면 이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꽃이라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불륜과 배신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이 꽃이 안방에 있다면 배우자의 배신이나 불륜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주 작은 꽃병에 담긴 것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이나, 큰 꽃병에 화려한 꽃을 담아 침실에 두시는 일은 삼가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학적으로도 이 꽃은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겠죠. 네, 하여 이 꽃을 굳이 두시려거든 침실보다 거실에 두시는 것이 좋으며, 식탁 위에 올려두거나 주방에 두는 일 역시 삼가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실의 색상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침실의 색상은 가능하면 편안하고 안락한 색상을 고르셔야 합니다. 물론 이곳은 편안한 쉼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하여 주황색이나 빨간색, 노란색 계통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물건 역시 침실에서는 치우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고요? 이러한 색상은 강한 화우행을 의미하는 것이라 열정과 적극성, 질투와 경쟁심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네,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침실의 편안한 휴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죠. 맞습니다. 침실에 이러한 색상이 많다면 이곳을 사용하시는 분은 활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휴식이 모자라서 늘 피로를 달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TV 또는 무선 연결 장치입니다. 혹시 여러분, 침대에 누우셔서 TV를 시청하시지는 않으시나요? 네, 이는 웬만한 분들은 다 하시는 행동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는 절대 안방에 TV가 없습니다. 네, 이는 제가 그동안 들어가 보았던 모든 부자분들의 공통적인 습관이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적잖이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분들은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이 TV, 무선 공유기, 와이파이, 전자기기들은 숙면을 방해하는 강한 전자파와 방사능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껏 여러분은 이런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네 번째로, 옷장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옷장 속에 오래되어 입지 않은 옷, 오래되어 낡은 옷, 과거에는 입었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묵혀둔 오래된 옷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버리셔야 합니다. 이 옷에 관해서는 제가 참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요. 언제 이것을 영상으로 따로이 하나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풍수학에서는 생애 개념과 사회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들, 여러분이 입으시는 옷들은 여러분의 기운이 묻어 있는 것이라 분명 생기가 가득한 옷들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기가 가득한 옷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방에서 생기보다 사기가 많이 생성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여러분의 삶의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젠 버리십시오. 치우십시오. 혹시 도저히 정이 들어서 못 버리겠다 싶으신 것들은 이를 모두 모아서 창고에 따로이 보관을 하십시오.
네, 추억이 묻어있는 것들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안방 옷장 속에 넣어 두시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이제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 거울은 분명 제가 화우행의 결정체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여러분의 집안에서는 어쩌면 화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화우행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서 색상의 분류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우행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활동적이며 감정적이며 감상적인 기운이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휴식을 의미하는 수행의 기운과는 절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과 불이 상극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하여 이 거울은 여러분이 침대에 누우셔서 여러분의 모습이 정면으로 보이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이 화장대 거울이나 액자 거울들이 있어야 한다면 이는 틀어두십시오. 네, 여러분의 침대에 누운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책상이나 업무 자료들입니다. 여러분 침실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풍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원룸이거나 집이 좁아서 할 수 없이 침실에 책상이 있어야 한다면, 또한 업무 자료를 할 수 없이 놓아둘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네, 책상 위에 책을 펴두시는 일은 없어야 하며 업무 자료를 늘어놓는 일 역시 없어야 합니다. 물론 책상 아래, 쓰레기통 안에 버려진 휴지가 쌓여있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깔끔하게 해두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내일 일할 걱정에 잠을 설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는 동안 여러분의 무의식은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업무로 인한 괴로움이 생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네, 잊으십시오. 푹 쉬십시오. 내일 일은 이 편안한 휴식으로 다시 멋지게 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이 침대 불안정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침대를 고르실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침대 헤드와 침대 매트리스를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100점입니다. 하지만 실용성을 생각하여 침대 아래 서랍 있는 것을 고르신다거나 침대 헤드가 작은 것을 고르신다면 여러분은 풍수학적으로는 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편안한 휴식 없이 큰 성취를 이루거나 큰 번영을 이룬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을 설치신 다음날은 어떠시던가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네, 이 편안함을 주는 것이 바로 침대 헤드와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맞습니다. 이 침대 헤드는 불필요한 기의 흐름이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는 것을 막아주며, 이 침대 매트리스는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뇌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뇌 최고의 휴식만이 다음날 최고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임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또 그러한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